안녕하세요. 리눅스가 무엇인지, 리눅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리눅스 많이 들어봤죠? 이거 얼른 와닿는 느낌은 약간 전문가적인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야, 저거 완전히 최고수들만 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자, 리눅스가 무엇인지를 잠깐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컴퓨터를 대부분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컴퓨터를 쓰면서도 인터넷을 쓰죠. 인터넷 중에서도 제일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가 뭐예요? 웹 서비스예요. 웹 서비스. 그러니까 우리가 브라우저를 열고 뭔가를 하는 서비스를 웹 서비스라고 그래요. 웹 서비스. 이거를 줄여서 월드 와이드 웹 이렇게 얘기해요. WWW 서비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조금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이 브라우저를 열고 뭔가 웹페이지를 보죠. 뉴스를 보거나 채팅을 하거나 또는 인터넷 뱅킹을 하거나 이런 거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브라우저를 이렇게 열고 이 브라우저예요. 내가 어떤 웹페이지를 보고 있어요. 그러려면 그 웹페이지가 어떤 컴퓨터에서 이쪽으로 파일이 전달이 돼야 돼요. 내가 보고 있는 것은 그냥 화면에 보고 있는 것은 어디로부터 가지고 온 거잖아요. 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파일을 내가 읽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디 컴퓨터에서부터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러면 이 컴퓨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컴퓨터 인터넷상에 저기 어딘가에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컴퓨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서버라고 얘기를 해요. 서버.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뭔가를 제공해주는 컴퓨터를 우리는 통동을 해가지고 그냥 서버라고 얘기를 해요. 특히 웹페이지를 보여주는 컴퓨터, 웹페이지를 볼 수 있게끔 해주는 컴퓨터를 웹서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게 웹서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브라우저를 통해서 보는 파일들은 뭐인 거냐면 인터넷 저기 어디에 있는 컴퓨터에서 파일 하나를 인터넷 선을 타고 내 컴퓨터를 가지고 와서 브라우저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러면 이 브라우저가 동작하고 있는 이 컴퓨터, 즉 내 컴퓨터는 뭐예요? 보통 윈도우 XP나 또는 윈도우 7 아니면 윈도우 10이겠죠? 이게 제일 많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만약에 이 웹 서비스를 스마트폰으로 본다면 안드로이드나 iOS라고 하죠. 그 스마트폰으로 본다면 스마트폰으로 보는 것도 그것도 역시 스마트폰에서 보는 것도 웹 브라우저란 말이에요. 여기 컴퓨터에서 파일을 가져다가 보는 거는 달라지지 않아요. 똑같아요. 자, 여기 컴퓨터, 이 컴퓨터를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웹서버 컴퓨터. 이 컴퓨터가 어디에선가는 동작을 하고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이것도 컴퓨터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운영체제가 있어야 돼요. 운영체제가 뭐예요? 윈도우 7, 윈도우 10, XP 이런 게 운영체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동작을 하려면 어떤 게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냐면 바로 리눅스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컴퓨터를 동작시키고자 하는 운영체제가 리눅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웹 서비스는 리눅스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 아주 많은데 그 중에 하나일 뿐인 거예요. 아시겠죠? 리눅스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냥 이거는 리눅스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이게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웹 서비스. 그 다음에 메일 서비스. 웹 서비스, 메일 서비스. 우리가 일단 볼 수 있는 게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채팅 서비스. 채팅하죠? 채팅하려면 여러분 메신저 하잖아요. 맨날 카카오톡 하죠? 카톡 하죠? 그거 하려면 이런 거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인터넷 자료실에 가서 파일 다운로드 받죠?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그건 FTP 서비스라고 그래요. 그냥 알게 모르게 자료실에 가서 파일들 많이 다운받죠? 이런 서비스를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 외에도 뭐 DHCP나 프린터 서버나 되게 서비스들이 되게 많아요. 어쨌거나 이런 서비스들을 사용을 하려면 뭐가 설치돼야 된다? 리눅스. 근데 이런 서비스들을 가능하게 하는 게 꼭 리눅스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 자 리눅스도 있지만 여러분 유닉스 들어보셨나요? 네. 리눅스의 큰형님 정도 돼요. 큰형님 정도 되고 유닉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도 윈도우 서버 말고 윈도우즈 서버가 있어요. 이런 OS들이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OS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네트워크 오퍼레이팅 시스템.
이렇게 네트워크 운영 체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서비스를 받는 클라이언트라고 해요. 서비스를 받으면 클라이언트, 서비스를 해주면 그거를 서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CS 환경이라고 그러는데 클라이언트 서버 환경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서비스를 제공해주면 이건 뭐다? 서버. 서비스를 해주는 컴퓨터가 서버. 그 다음에 내가 서비스를 받으면 뭐다? 클라이언트, 고객. 아시겠죠? 자, 이 서버 쪽에 서비스가 제공이 되려면 이런 운영체제가 설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서비스를 받기만 할 것 같으면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전문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나도 뭔가 더 서비스를 해주고 싶어. 내가 웹페이지를 만들어서 제공을 해주고 싶어. 쉽게 말하면 내가 홈페이지를 내가 만들어서 웹 서비스로 옷을 팔고 싶어. 아시겠어요? 네, 또는 뭐 고추장을 팔고 싶어. 이렇게 하면은 이런 서비스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직접 이런 서비스를 하지 않더라도 이런 서비스들을 하는 업체를 이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이런 지식이 필요하겠죠. 리눅스는 뭐가 되는 거냐면 좀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 나가려면 이 IT 학교에서 좀 깊게 들어가려면 필수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왜 그런 거 보셨죠? 뭐 어디에서 뭐 해킹을 당했어요. 어디 뭐 자료가 뭐 1000만 건이 빠져나갔어요. 이런 거 하면서 뉴스에 나오잖아요. 새카만 화면에 뭐가 글씨가 막 올라가는 거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리눅스예요. 아시겠어요? 그런 게 리눅스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리눅스는 뭐다? 운영체제다. 리눅스는 운영체제인데 운영체제 중에서도 어떤 운영체제다? 네트워크 운영체제다. 그럼 네트워크 운영체제로 무엇을 할 수 있다? 웹 서비스, 메일 서비스, 채팅 서비스, FTP 서비스, 기타 등 이런 서비스들을 할 수 있는 운영체제가 리눅스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리눅스는 나 혼자 쓰자고 하는 컴퓨터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쓸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네이버나 다음에 우리 제일 많이 사용을 하니까 네이버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가지고 있죠.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계정이라고 그래요. 계정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컴퓨터, 네이버나 이런 데서 사용하는 컴퓨터들이 다 이런 시스템들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거를 공부해 나가면서 전문가로 들어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윈도우 7이나 윈도우 10보다는 훨씬 더 알아야 될 게 많고 복잡하겠죠? 그럼 당연한 거죠. 그런데 바꿔 말하면 전문가로 가려면 거의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씩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는요, 리눅스 공부하는 방법, 공부하는 순서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리눅스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리눅스 공부하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먼저 리눅스 계정이 있어야 돼요. 리눅스가 설치되어 있으면 좋기는 한데 여러분 이미 리눅스를 처음 공부하는 사람이 설치가 안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뭘 해야 되냐면 일반 사용자로서 공부를 해야 돼요. 일반 사용자라고 하는 거는 시스템 관리자가 아니라 리눅스를 처음에 설치를 하게 되는 시스템 관리자 루트 계정이에요. 근데 루트 계정이 아니라 일반 사용자로서 먼저 공부를 한 다음에 그걸 해야 돼요. 자, 여기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 걸 얘기해 드릴게요. 바로 파일을 다룰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에디터를 쓸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기초 명령어들이 있어요. 기초 명령어들이 뭐냐면 파일의 내용을 보거나 그 다음에 파일을 검색을 간단하게 할 수 있거나 그 다음에 파일의 종류를 확인하거나 그 다음에 권한을 잠깐 볼 수 있거나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리눅스에서 압축을 할 수 있거나 이런 내용들을 공부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계정 간단하게 접속을 하면 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뭔지 이런 내용들을 공부를 하게 되는 게 일반 사용자들로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처음부터 설치를 하면은 너무 내용이 복잡해서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걸 일단 공부를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시스템에 설치되어 있는 리눅스 시스템에서 아이디와 패스워드, 즉 계정을 하나 받으면 이걸 바로 공부할 수 있는데 이게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설치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설치를 하기는 하되 그냥 일반 사용자라서 뭐 먼저 좀 익숙해지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관리자로서 공부를 해나가는 거예요. 일반 사용자, 그 다음에 관리자로서의 공부. 그럼 이게 뭐냐면 바로 루트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이게 여기서 리눅스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라고 그래요. 프로세스, 그 다음에 패키지 이런 것들을 관리해. 그 다음에 사용자 관리 이런 내용들을 공부를 하게 돼요.
리눅스를 먼저 설치를 하는데 설치를 하려면 파티션을 나눠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서비스들을 선택을 해서 프로그램을 설치해 나갈 거고 그 다음에 설치를 했는데 내가 어떤 프로그램이 또 필요하면 패키지를 찾아서 또 설치를 해야 돼요. 이게 패키지 관리예요. 그 다음에 설치를 했으면 이 프로그램을 시작할 건지 중지할 건지 이런 내용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또 프로세스 관리예요. 그 다음에 또 시스템에 대해서 시스템이 망가질 수 있겠죠. 하드 디스크를 추가할 수도 있겠죠. 파티션을 새로 나눌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나 혼자 쓰는 컴퓨터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멀티 유저 시스템이라고 그랬죠. 이제는 이 사용자들을 내가 관리할 정도가 돼야 되는 거야. 바로 일반 사용자들을 내가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내용들에서 관리를 하는 게 관리자로서의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뭐냐면 자, 서비스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돼요. 이 각종 서비스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웹 서비스, 자 메일 서비스, 그 다음에 메일 서비스, DNS 서비스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DNS 서비스는 우리가 컴퓨터 주소가 IP라고 들어봤죠? 123.45. 뭐 이런 거요. 이런 건데 이게 원래 컴퓨터의 주소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이렇게 치고 브라우저 주소에다 이렇게 다니지는 않죠. 그냥 우리는 네이버닷컴 이렇게 쓰잖아요. 우리 네이버닷컴 하면 사실은 이렇게 중간에 누군가가 변환해주는 애가 있어요. 중간 사이에서. 그 서비스를 우리 DNS 서비스라고 해요. 자, 이런 서비스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서비스, 그 다음에 FTP 서비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냐면 그 다음에 보안을 조금 알아야 돼요. 보안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시스템이 나 혼자 쓰자고 하는 건데 누군가가 침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남의 거 침입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 누가 쳐들어오는 걸 막아야 되잖아요. 방어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 그러니까 어떤 기록들이 쌓이는지 그 기록들을 로그라고 그래요. 로그 이런 게 쌓이는지, 그 다음에 어떤 서비스를 열 건지, 어떤 서비스를 열어주고 어떤 서비스는 닫을 건지. 그러니까 쓸데없는 서비스는 열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아니 내가 집에 나가면서 아파트 현관 문을 활짝 열어놓고 갔어요. 그래놓고 집에 저녁에 들어와서 우리 집에 도둑 들었었네 이런단 말이에요. 자기가 집 활짝 열어놓고서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최소한 문은 내가 집에 잠그고 나가야 되죠. 그래놓고 나서 도둑이 들어왔는지 아는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컴퓨터로 얘기를 하자면 쓰지 않는 서비스는 잠궈놔야 된단 말이에요.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는 잠궈놔야 돼요. 안 쓰는 서비스는. 그래놓고 그 서비스를 열고 닫고 하는 게 틈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게 보안이에요. 보안.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냐면 프로그래밍. 이 리눅스에서 프로그래밍 하는 걸 공부를 하게 돼요. 이게 뭐냐면 C 언어 공부. GCC라고 들어보셨을까요? C 언어 공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make 이런 거 하는 거. 그 다음에 더 나아가면 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 다음에 PHP 이런 JSP 이런 웹 프로그래밍도 있고, 채팅 프로그램을 짜는 거, 시스템 프로그래밍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계속 나와요. 이런 것들을 리눅스사이는 프로그래밍도 해나갈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공부하는 순서인데,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먼저 일반 사용자로서 기초 사용법을 먼저 익힌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게 전부 다 그래픽 기반의 마우스를 들고 하는 그래픽 기반의 서비스들이 아니라 전부 다 텍스트 기반의 서비스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우스를 들고 작업하는 게 이게 아니라 키보드에서 상태에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래서 접근하는 분들은 좀 어렵게 느끼는 거예요. 마우스를 안 들고 키보드로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역시 독수리 타법이 힘들어요. 최소한 키보드를 다루는 데 있어서 크게 지장은 없어야 이걸 쓸 수 있어요. 자, 텍스트 기반에서 진행을 할 거다. 물론 리눅스를 설치를 하고 나면 마우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다 있어요. 당연히 윈도우처럼.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안 씁니다. 전부 다 텍스트 기반에서 제가 실습을 통해서 진행을 해 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설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관리자로서 진행을 해 나가고요. 거기 리눅스 설치를 할 거고, 패키지 설치하는 거 관리하는 거 할 거고, 프로세스 관리 어떻게 할 건지, 사용자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내용들 공부해 볼게요. 그 다음에 서비스들은 수도 없이 많은 서비스들이 있어요. 웹 서비스, 메일 서비스 이런 서비스들이 있는데 각각 하나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안 설정도 마찬가지. 이거는
분야가 따로 이제 완전 전문 분야예요. 공부를 더 깊게 해 나가야 되는 분야예요. 사실은 여기 이 아래에서는 전부 다 전문 분야예요. 그래서 각각 좀 더 공부를 깊게 해야 돼요. 저랑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깊이에서 끝까지 파고 들어갈 수는 없지만 기본을 익힌 다음에 여러분들이 각각에 대해서 다 얘네들 각각이 다 책이 한 권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각각 얘네들 다 별도 과목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많아요. 뭐 내용별로 굉장히 많고 서비스들도 마찬가지예요. 깊게 들어가면은 각각이 다 책도 한 권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진행이 된다. 이 순서대로 공부를 해나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서두르지 마시고 하나씩 리눅스를 공부해 나가는데 그냥 친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리눅스 여러분들하고 친구가 돼서 천천히 평생 그냥 조금씩 알아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리눅스를 즐겁게 공부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리눅스 탄생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거 얘기하려면 굉장히 역사부터 굉장히 복잡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가자라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말씀을 해드릴게요. 자, 리눅스는 누가 만들었냐면 리누즈 토발즈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유닉스가 최초로 1969년도에 만들어져요. 최초로 유닉스가 69년도에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유닉스를 지원을 하기 위해서 1971년도에 C 언어가 만들어져요. C 언어가 1971년도에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C 언어를 가지고 다시 74년도에 유닉스,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유닉스 이때가 다시 만들어져요. C 언어를 가지고. 최초의 유닉스는 멀티 유저 시스템이에요.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하자고 하는 이런 거였어요.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원래 리눅스가 만들어지는 거는 언제냐면 리눅스가 보세요. 미닉스라고 하는 OS가 있었어요. 미닉스라고 하는 OS는 뭐냐면 미니 유닉스의 약자예요. 미니 유닉스의 약자인데 리눅스를 만든 리누즈 토발즈가 다니던 그 헬싱키 대학의 교수가 만들어서 사용하던 운영체제였어요. 그런데 이게 학습용이긴 한데 약간 제한이 있었어요. 그 계정을 받고 일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안을 좀 더 들여다보고 싶은데 그런 제한 때문에 궁금했던 거죠. 그 안에 내부가. 그래서 리누즈 토발즈는 이 미닉스를 참고해가지고 만듭니다. 자기가. 그 만든 걸 뭐라고 그러냐면 커널이라고 그래요. 커널은 운영체제의 바로 핵심 부분, 바로 코어라고 그러죠. 그 핵심 부분을 C 언어로 만들게 돼요. 이 커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자, 이때가 언제냐면 89년도에 만들었는데 이 인터넷에 최초로 공개를 한 거는 1991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때가 리눅스가 탄생된 시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일이 또 있었냐면 84년 요 정도부터 84년 6년 요 정도부터 리차드 스톨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뭐를 읽느냐면 GNU라고 들어보셨나요? GNU 재단이 있었어요. GNU 프로젝트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여기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오픈 프로젝트예요. 오픈 프로젝트,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유닉스를 만들어보자 라고 하는 거를 주장하는 이 단체예요. 여기가 이 단체가 리차드 스톨만이라는 사람은 우리나라에도 몇 번 왔었어요. 그 찢어진 청바지 입고 머리 덥수룩하게 우리 보통 록 밴드 하는 사람들 아시죠?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로 하면 전인권 스타일 그런 스타일로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코엑스 와서 강의하고 그랬었어요. 이 사람이 리차드 스톨만이라는 사람이 이 GNU 프로젝트의 리더예요. 이 사람이 유닉스를 만들려고 했는데 유닉스를 이루려면 일단 컴파일러, GCG, 그러니까 C 컴파일러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쉘도 있어야 되고요. 안에 시스템에 관련된 프로그램들도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자기 혼자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수도 없이 많은 실력을 가진 사람들, 우리는 이 진짜 실력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실은 해커라고 그래요. 원래 해커의 의미는 좋은 의미입니다. 하여간 이 GNU 재단에 소속되어 있는 이 수도 없이 많은 해커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커널이 좀 부족했어요. 커널이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다른 커널을 가지고 작업을 했는데 그거를 완성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리누즈 토발즈가 공개한 이 커널하고 만나는 거예요. 이 GNU와 이 커널, 리누즈 토발즈가 만든 커널을 가지고 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합쳐집니다. 그래서 GNU 프로젝트와 리누즈 토발즈가 만든 이 커널이 합쳐져서 이제 드디어 뭐가 만든 거냐면 리눅스가 탄생을 하게 돼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보통 이거는 그냥 상용이 아닌데 핵심적으로 여기 안에 있는 문서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핵심적인 개념만 말씀을 드릴게요. 무엇을 혼동하지 마시냐면 오픈 소스, 그 다음에 오픈 프로그램 이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보세요. 오픈 프로그램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오픈 소스가 있어요. 이 둘의 차이가 뭐냐면 요것만 확실하게 구분을 하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내용이 많은데 다른 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더 공부를 깊이 하시다 보면 궁금할 수 있어요. 그럼 그때 하시고 지금은 딱 보세요. 우리 인터넷에서 수도 없이 많은 프로그램 다운받아서 쓰죠. 예를 들자면 제일 많이 쓰는 거 봐. 알집, 또 빵집, 또 뭐 있어요? 동영상 볼 때 많이 쓰는 거예요. 동영상 볼 때 뭘 많이 쓰나요? 홈플레이어 이런 거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수도 없이 하는 많은 오픈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걸 오픈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그냥 무료로 우리가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그런데 그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이 안에 뜯어서 소스 코드까지 뜯어서 볼 수 있냐 이거야. 대부분은 C 언어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C 언어 소스 코드를 뜯어서 볼 수 있느냐? 대부분 못 보게 되어 있어요. 오픈 프로그램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무료로 사용할 수는 있기는 한데 그거를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뜯어서 기술적으로 들여다볼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어떤 상품을 내가 무료로 사용하기는 해도 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설계도는 볼 수 없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오픈소스라고 하는 거는 그 설계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설계도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 제품의 명세서가 쭉 나와 있어요. 아, 이건 어떤 재료를 넣어서 만들었고 이건 뭘 넣어서 만들었고 뭐 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쭉 나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것까지 볼 수 있으면 그 오픈소스인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대한민국의 그 다운로드 수로 가장 많다고 하는 홈플레이어를 갖고 얘기해 봅시다. 여기에 홈플레이어가 있어요. 홈플레이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마음이 아주 좋아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거를 만들었지만 당신들이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더 나게 발전시켜라는 의미에서 자기는 이 소스 코드를 공개를 해요. 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공개를 하겠다고 오픈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픈 프로그램이면서 오픈 소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거를 가져다가 여기에다가 뭐 채팅 기능이나 뭐 기타 등등 메시지 기능을 추가를 해가지고 그만한 그 기능을 확장시켰어요. 어떤 프로그램의 기능을 확장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이름을 예를 들어서 자 호랑이 플레이어라고 줬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이 곰 플레이어가 만들어져 있던 이 기술이 예를 들어서 80%예요. 그러니까 원래 80% 있던 기술에 20%를 더 추가를 해가지고 호랑이 플레이어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곰 플레이어의 이 80%의 기술은 무료였죠. 누구라도 가져다 쓸 수 있는 무료 프로그램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20%를 더해가지고 호랑이 플레이어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호랑이 플레이어를 만든 사람이 메이드 인 호랑이 해가지고 자기가 이거 5만원씩 받고 판대요. 잘 생각해보세요. 이럴 때 그러면 호랑이 플레이어 만든 사람은 자기가 이게 막 잘 팔려. 엄청 기분 좋겠죠. 5만원씩 받았는데 이게 세상에 10,000개가 팔렸어요. 10,000개. 얼마예요? 1억, 5억. 응, 5억. 자, 5년 동안 5억 얼마? 우리가 하는 말로 대박. 그렇죠. 대박이 난 거죠. 그러면 이럴 때 이 사람이 이렇게 대박을 냈어요. 그러면 이 곰 플레이어 만든 사람, 이 사람이 이렇게 공개해준 사람, 이 사람 마음이 어쩔까요? 기분 좋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아니요. 여러분이 신선이에요? 부처인가요? 아니죠. 기분이 좀 거시기 하죠. 바로 그거예요. 그 거시기한 거. 그 기분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스 코드를 공개를 할 때는 어떤 제한 조건을 달아놓을 수 있냐면 내가 이거 소스 코드를 공개를 하지만 이거 무료로 갖다 당신이 공부하는 건 괜찮은데 이거 돈 받고 팔라 그러면 나한테 허가를 받아야 돼. 이렇게 조항을 달아놓을 수 있겠죠. 이해가 됐어요? 어떤 개념인지? 그런 거예요. 바로 리눅스는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무료다, 공짜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이게 쉽게 말하면 라이센스예요.
그러니까 리눅스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무료고 공짜는 아니에요. 리눅스에 있는 대부분 것들은 오픈소스 맞아요. 누구라도 쓸 수 있게끔 오픈해 놓는 게 이게 GNU의 정신이에요. 그러나 모든 것들이 다 이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각 프로그램 명세에 문서에 다 기술되어 있어요. 라이센스 부분이.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을 해가지고 처리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무작정 가져다 쓴다면 안 된단 말입니다. 절대로. 이해되셨어요? 자, 정리할게요. 리눅스는 리누즈 토발즈가 91년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91년생이면 몇 살인가요? 대략 20 몇 살 된 거죠. 나이가 꽤 벌써 됐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대학생들 몇 명만 쓰는 이런 매니아적인 그런 개념, 약간 장난감적인 거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 기업에서 수도 없이 많이 써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많이 쓰고 유럽에서 많이 써요. 이런 OS로 지금까지 리눅스가 발전해 왔어요. 토발즈가 이때 만들어서 이걸 아직 완성된 제품이라기보다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한다? 아직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아까 GNU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있다고 했어요. GNU 프로젝트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온라인으로 작업해요. 이래갖고 만들어요. 이런 거고 또 하나 누가 있다? 이 진영에 리차드 스톨만 이런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이 GNU 프로젝트의 리더예요. 이 사람이 둘이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크게 보면 이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뛰어난 컴퓨터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비슷한 시기에 컴퓨터 1세대라고 하는 사람들, 세계적으로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빌 게이츠. 예. 돈 많은 사람 아시는군요. 네, 빌 게이츠가 돈은 수년째 제일 많아요. 그리고 멋지게 돈을 또 쓰고 다니죠. 비슷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술력을 가지고 컴퓨터에 관련한 기술력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돈 버는데 이렇게 활용을 하는 거고요. 이런 사람은 또 다른 용도로 자기 재능을 쓰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이런 게 있고 이렇게 해서 리눅스는 이렇게 발전해 온 거고 그 다음에 오픈 프로그램이라는 건 누구라도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프로그램 우리가 인터넷에 다운받아 쓸 수 있는 거 여러분 지금 스마트폰 시대니까 앱 무료 앱 다운받았잖아요. 지금 여러분 카톡 다운받아서 쓰면서 돈 냈어요? 안 냈어요? 안 냈어요. 안 냈죠? 그럼 그게 뭐예요? 오픈 프로그램. 네, 카톡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우리가 뜯어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오픈 소스는 아닌 거예요. 오픈 프로그래밍은 하지만 오픈 소스는 아닌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은. 그러면 그런 오픈 프로그램들은 수도 없이 많은 오픈 프로그램들은 다른 걸로 수익을 취하겠죠. 그러니까 카카오톡은 무료지만 그 외에 카카오 서비스나 뭘 이용해갖고 막 택시도 나오고 무슨 인터넷 뱅킹 로고도 나오고 막 서비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노리고 계속 투자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근데 오픈 소스는 그걸 가져다가 내가 더 좋게 만들어서 뭔가 할 수 있을 때 그것까지 소스 코드까지 공개해주는 그런 오픈 소스예요. 아시겠죠? 근데 리눅스에 있는 소스 코드들이 많이 그렇게 공개되어 있지만 무조건 아무거나 갖다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라이센스를 확인을 하고 이게 혹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지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거예요. 뭐 질문할 거 있어요? 예. 왜 이름이 소스예요? 그 프로그램 안에 있는 들어가는 거? 네. 왜 소스다 그러네? 그러면 이게 왜 마카보드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그냥 소스라고 하면 어떤 원인적인 거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어떤 원재료 이런 의미가 있죠. 예, 그래서 프로그래밍에서는 우리가 그 시어러 코드 작성해 봤잖아요. 그 내가 작성한 그 코드를 소스 코드라고 얘기를 해요. 원래 그 모습 그거 소스 코드라고 얘기해요. 되셨죠? 여기까지 정리를 해놓으세요. 다시 오픈 프로그램과 오픈 소스는 분명히 다른 거예요. 예, 그리고 확인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더 나아가서 혹시 또 궁금하거나 이런 게 있으면 문서 많이 있거든요. 찾아보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리눅스 배포판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리눅스 종류 정말 많습니다. 정말 100종류 훨씬 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알려진 거는 그렇게 많이 아니지만 어쨌든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제일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진 거는 뭐 들어봤어요? 레드햇 리눅스, 그 다음에 센트OS, 그 다음에 요즘엔 우분투 리눅스 이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가장 일단 많이 사용하는 거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센트OS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우분투 리눅스를 많이 써요. 자, 센트OS는 원래 들어보셨나요? 레드햇 리눅스라고? 레드의 계보가 레드햇 리눅스를 따지고 있는데
리눅스 배포판이 되게 많은데 원래 어떤 사람이 리눅스를 만들었어요. 그 대표자가 이름을 뭘로 지을까라고 했을 때 빨간 모자를 이 사람이 잘 쓰고 다니니까 친구가 야 너 빨간 모자 잘 쓰고 다니니까 레드햇이라고 지어라. 그래서 회사 이름이 레드햇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보면은 그 빨간 모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도 이제 나이를 좀 먹었잖아요. 근데 나이를 먹었는데 계속 빨간 모자 쓰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요. 뭘로 바꾸냐면 배포판 이름을 뭘로 바꾸냐면 페도라로 바꿔요. 페도라 이렇게 바꿔요. 그럼 페도라는 무슨 뜻이냐? 이건 빨간 모자지만 이거는 중절모라는 뜻이에요. 그 중년 신사들이 쓰고 다니는 중절모 아시죠? 네. 그거 페도라는 중절모라는 의미예요. 자 이러면서 이게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로 가요. 그러니까 기업용 리눅스로 간단 말이에요.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로. 자 그러니까 또 반발심이 생겨요. 반발심이 생겨서 야 리눅스의 기본 정신이 오픈, 무료 이런 건데 너 그걸 그렇게 돈 받고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또 다른 길이 모색이 되는 거예요. 그게 CentOS예요.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이 페도라랑 CentOS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기능적으로 크게 다르진 않아요. 단지 레드햇 리눅스 서비스를 받는 거, 유료 서비스를 받는 거랑 좀 차이는 있긴 있겠죠. 이거는 기술적으로 지원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거겠죠. 엔터프라이즈용은.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사용자가 무료로 쓰는 대신에 책임도 자기가 져야 되는 거죠. 이거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게 이제 국내에서 이게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게 7점대 버전까지 나와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 6점대 버전이 많이 사용이 돼요. 저도 수업할 때 요 6.7 버전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앞으로 제가 수업 진행할 때는 6.7 버전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7점대 나왔는데 왜 6점대로 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아직 얘는 좀 덜 익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얘는 일단 64비트용이어야 되고요. 좀 시스템을 좀 따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안정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시기가 지나면 제가 이걸 얘기해 드리겠지만 아직은 6점대 버전으로 우리는 아직 입문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버전으로 제가 수업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또 다른 버전 우분투가 있는데요. 이 우분투는 어디서 왔냐면 데비안에서 왔어요. 데비안 리눅스라고 있어요. 이 데비안 리눅스에서 나온 게 발전된 게 뻗어져 나온 게 가지치기 하에서 나온 게 우분투 리눅스예요. 이 우분투는 참 뭐랄까 생각이 좋아요. 사상이 좋아요. 이거는 들어보셨나요? 참 멋진 말이 있어요. 좀 철학적인 말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네가 있으니까 내가 있다. 느낌이 와요? 당신이 있음으로 해서 내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하나의 공동체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영국 사람들이 저쪽에 아프리카 아직 이제 원주민들이죠. 원주민들이 모여 사는데 아직 개화가 아직 안 된데 거기에 가서 이분들의 그 생각이 지능이 어느 정도인지 실험을 해보려고 동네 사람을 모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문제를 냈어요. 문제를 하나 쉽게 말하면 우리가 덧셈 뺄셈 같은 문제를 내고선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의 IQ를 측정해 보기 위해서 각자 가서 문제를 풀어갖고 와보세요 라고 이제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참 있다가 와서 봤더니 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분명히 각자 가서 문제를 풀어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답을 하냐면 아니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각자 하고 있냐. 우리 모여서 해결을 해야지. 그럼 회의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 사람들이에요. 우분투 정신. 네? 우분투 정신은 그런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옛날에 슬릭웨어, 그다음에 맨드레이크, 그다음에 수도 없이 이런 많은 리눅스 종류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현재 쓰는 거는 이런 거에다가 요즘에 칼리 리눅스 이런 것도 많이 민트 이런 것도 많이 사용을 하긴 하는데 어찌됐든 지금까지 현재로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CentOS와 우분투예요. 아시겠죠? 그 중에서도 굳이 따지자면 CentOS는 약간 서버 쪽
그러니까 실제로 기업용에 가깝고 이건 조금 개인용에 가까워요. 굳이 얘기를 하자면 안에 대부분 내용들은 비슷한 것도 많이 있지만 패키지 관리나 이런 데서 조금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관리하는 측면에서 조금 차이 나요. 제가 수업을 해 나가는데 요 얘기도 해드리겠지만 핵심적으로 해 나갈 거는 요걸 기준으로 앞으로 공부를 해 나갈 거예요. 아시겠죠? 배포판 종류는 정말 많다. 우리나라에도 토종 리눅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 슈퍼유저에서 만든 수 리눅스라고 그 linux.co.kr 운영하는 그 박성수 그 사람이 만든 여기 그 회사에서 만든 거 수 리눅스가 있고요. 갑자기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김정균 씨가 만든 그 리눅스 종류도 하나 지금도 있어요. 그 다음에 예전에 한국판 리눅스, 알짜머 리눅스 이런 것도 있고요. 기타 리눅스들이 뭐 옛날에는 한참 있다가 없어졌는데 중국, 일본, 한국 이렇게 해서 뭐 아시아 리눅스 이런 것도 만들고 막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게 그렇게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다른 국내 리눅스 배포판들도 있다. 안녕 리눅스네요.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안녕 리눅스라고 국내 개인이 만들어서 배포하는 리눅스가 있어요. 하여간 이런 지금도 이거는 기업에서 사용되는 리눅스들이에요. 이것들은 사용되는 리눅스들이고 토종 리눅스 이런 거 옛날에 알짜 리눅스, 이지 리눅스 기타 여러 가지 리눅스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배포판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뭐 없어지거나 뭐 그런 추세예요. 어찌됐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이 두 가지다. 앞으로 특히 CentOS에 대해서 얘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이번 시간에 리눅스 배포판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리눅스에서 일반 사용자랑 시스템 관리자, 루트가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해 나가야 되는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보통 리눅스를 처음에 설치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옛날 버전에는 다 루트였어요. 루트. 바로 처음부터 루트인데 우분투를 설치를 하거나 또는 7점대 버전으로 가면은 루트가 일반 사용자, 그러니까 일반 계정을 하나 만든 다음에 그걸로 로그인을 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명령 프롬프트가 어떻게 생겼냐면 일반 사용자는요 달러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루트 사용자는 샵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우리가 명령 프롬프트, 자 여기서 ls 그 다음에 cat 이렇게 내릴 때 여기 앞에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일반 사용자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내릴 때 여기에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에 샵으로 시작하면 여기는 시스템 관리자인 이 사람은 시스템 관리자인 루트는 뭐가 명령 프롬프트가 샵이에요. 그 다음에 일반 사용자는 달러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핵심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개념적으로 보세요. 개념적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그 포털 사이트가 여러분 국내에서는 네이버 사용자들이 제일 많죠. 그 다음에 뭐 다음, 그 다음에 뭐 구글 뭐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기 네이버 컴퓨터가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여기 네이버 컴퓨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이메일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브라우저를 열고 네이버에 로그인을 하죠. 그 로그인을 한다는 얘기는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여기 네이버에 로그인을 해요. 로그인을 할 때 필요한 거는 아이디와 패스워드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네이버 입장에서 보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의 계정이라고 그래요. 네이버 입장에서 보면요. 앞으로 공부를 해 나가다가 보면 이제 여러분이 아시게 돼요. 이게 바로 이 네이버 컴퓨터 입장에서 보면 한 사람의 유저인 거예요. 한 사람의 사용자예요. 그래서 이 네이버 컴퓨터를 이 수도 없이 많은 계정들, 뭐 1000만 명도 훨씬 넘을 거예요. 네이버 계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런 계정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그거를 이 시스템에 접속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실제적으로 컴퓨터 한 대는 아니에요. 여러 대인데 어쨌든 우리가 봤을 때 한 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 거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가지고 여기 로그인해서 메일도 확인하고 블로그에 글도 올리고 어디 카페에 가서 뭐 댓글도 달고 이런 작업들을 하죠. 그때 필요한 게 전부 다 아이디예요. 이 계정인데 이 컴퓨터 시스템 입장에서 보면 일반 사용자인 거예요. 그게 아시겠죠? 우리는 그때 이걸 일반 사용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뭐냐면 만약에 이 일반 사용자가 여기 어디 하드디스크에 뭐가 있는데 뭔가를 막
지워서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랑 똑같은 사용자를 이 사람이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 어떤 파티션 하나를 포맷시켜버리고 만약에 이런 작업을 한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프로그램을 여기다가 설치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1000만 명이 여기 접속해가지고 이런 작업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네이버 시스템이 안전할까요? 장담할 수 있겠어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관리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 특별한 권한을 가진 사람은 이걸 관리를 해야 되겠죠. 우리는 그 사람을 시스템 관리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관리자를 뭐라고 그래요? 루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시스템 관리자 루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루트 사용자는 자 이제 리눅스죠. 우리가 공부할 게 이 리눅스라고 하는 이 리눅스의 모든 사용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루트 사용자는 이 리눅스의 모든 정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리눅스의 모든 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건 뭐예요?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삭제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런 계정을 만들어줄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를 포맷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파티션을 새로 나눌 수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특정한 프로그램, 우리 프로세스라고 그러는데 프로세스를 없앨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모든 작업들을 할 수 있는 사용자가 누구다? 루트라고 하는 관리자예요. 루트 관리자고 일반 사용자는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 집 안에서만 놀 수 있어요. 보통은 이 시스템에서 디렉토리가 나중에 자세히 공부를 해요. 오늘 편안하게 들어주기만 하세요. 여기에 홈이라고 하는 이 디렉토리 아래에 우리 JJ라고 만들었었죠. 설치할 때 요 사용자는 여기 안에서만 뭔가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여기 다른 디렉토리 뭐 ETC나 VAR이나 이런 데 가서 뭐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너무 당연해요. 이 시스템은 이 일반 사용자는 접근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 일반 사용자로서 공부를 먼저 할 겁니다. 일반 사용자로서 이 시스템에 접근을 해가지고 내릴 수 있는 명령어들이 있고요. 시스템 관리자가 알아야 되는 명령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제가 어떻게 안내를 해드릴 거냐면 이 일반 사용자가 내리는 명령어 한 100개 정도를 안내를 할 거예요. 100개 정도 일반적으로 보통 사용하는 명령어 100개 정도를 쭉 안내를 해드릴 거고 요게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관리하는 측면에서 루트 사용자가 해야 되는 일들을 하나씩 공부해 나갑니다. 루트 사용자가 해야 되는 일은 뭐라고요? 먼저 프로그램 관리, 그 다음에 프로세스 관리, 이거 프로그램 설치 삭제, 그 다음에 실행 조회 중단, 아시겠죠? 그 다음에 사용자 관리, 사용자를 만들고 없애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서비스들 관리, 그 다음에 보안, 방화벽 관리 이런 거 해야 되겠죠? 이런 거를 하는 사람이 루트예요. 시스템 관리자. 다시 일반 사용자로서 먼저 이 리눅스 시스템에 접속해서 사용법을 먼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관리자가 어떤 일을 해나가는지 그런 것들을 공부해 나갈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먼저 뭐 한다? 일반 사용자로서 이 달러 계정을 가지고 일반 사용자 계정을 가지고 우리는 뭐를 공부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어떤 설정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거를 가지고 잠깐 해놓고 돌아옵니다. 근데 처음에는 목적이 이 관리는 아니에요. 나중에 관리는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일반 사용자로서 당분간 살 거다. 그 다음에 관리자로서 하나씩 이 리눅스 시스템을 운영을 해가보자. 아시겠죠? 오늘 일반 사용자랑 시스템 관리자인 루트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눅스 명령어 형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해드릴게요. 뭐랑도 똑같냐면 도움말 보는 방법이에요. 부제가 리눅스 도움말 보는 방법. 리눅스 명령어가 정말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서 이걸 다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엇을 아셔야 되냐면 이거 찾아서 쓰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한 기초 명령은 한 50개, 100개 정도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어지간한 건 다 일 처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또 우리 바쁜 세상에 그것만 공부를 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도움을 보는 방법을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제일 먼저 배웠을 명령어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ls 제일 먼저 이거 배웠죠. 제가 이거 써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ls 그 다음에 점, 그 다음에 ls 점점 아시는 건가요? 그 다음에 따라오세요. ls 슬러시 그 다음에
자, ls 슬러시 etc 이게 뭔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ls etc 그 다음에 var 하나 더 해볼까요? 자, ls 자 etc var 슬러시 bin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여기다 하나 더 해볼까요? 여기다가 조금 더 복잡하게 한번 봐보세요. 우리 아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생소한 거 아닙니다. 이제 옵션이에요. ls-a 그 다음에 ls-a-l 줄이면 ls-al 슬러시 여기다가 다시 또 etc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의미를 얼른 아셔야 되는데 천천히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다 지금 오늘 얘기하는 걸 좀 다 몰라도 돼요. 자, 리눅스에서 점 하나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점 하나는 이거죠. 현재 디렉토리를 의미해요. 현재 디렉토리. 점 두 개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부모 디렉토리를 의미를 해요. 그냥 ls 하면 사실은 여기에 점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ls는 도스 dir 명령어와 같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첫 번째로 배우는 명령이기도 하고 이랬을 때 ls 하면 점이 생략되어 있어요. ls 하면 현재 위치에서 뭐가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점점은 내 상위 디렉토리에 부모 디렉토리에 뭐가 있는지 보는 거죠. 그럼 이건 아는 거죠. 슬러시는 최상위 디렉토리고 etc만 보는 거고 ls 했을 때 여기다가 경로를 2개를 적어줄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3개를 적어줄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옵션 보세요. ls 한 다음에 옵션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2개가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명령어 형식이 있을 수 있냐면 ls 한 다음에 슬러시 했는데 뒤에다가 마이너스 al f 옵션 이렇게 옵션이 뒤에다 쓰는 경우도 있어요. 참고로 먼저 이걸 말씀을 드리면 옵션은 대부분 이 중간에 쓰이긴 하죠. 이 중간에 옵션이 들어오긴 하는데 모든 명령어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옵션이 뒤에 와도 되는 경우도 꽤나 많아요. 옵션이 슬러시 다음에 이 뒤에다가 옵션을 써도 통용이 되는 경우가 꽤나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명령어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이렇게 생겼어요. 이 ls 명령어의 도움만을 보면 이제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써봅시다. ls 명령어의 도움말을 보면 다른 명령어의 도움말도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ls 하고요. 여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게 의미가 뭐냐면 이 의미가 이런 거예요. ls 명령을 내릴 때 뒤에 옵션을 아무것도 안 써도 되죠. 그 다음에 옵션을 하나만 써도 되고 여러 개를 써도 되죠. 이 옵션은 이런 뜻이에요. 이 의미는 이 대괄호의 의미는 이 옵션 생략할 수 있다. 생략이 가능하다 이런 의미예요. 아시겠어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점점점 이거는 뭐냐면 또 이런 말이에요. 이거는 중복을 허용해 줄게. 여러 개 나와도 좋아. 이런 뜻이에요. 이게 점점점이에요. 하나, 둘, 셋. 여러 개 나온 거잖아요. 또 다른 말로 없어도 되죠. 없어도 되고 여러 개가 나와도 돼요. 그러니까 ls 명령어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명령어들도 다 동일하게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앞에 뭐가 나오고 명령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옵션이 나와요. 그 다음에 땡땡땡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 개 나오는 걸 허용해 줄게.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많이 쓰는 명령 하나만 더 얘기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copy 명령어 같은 걸 보면 copy 명령어 같은 걸 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copy해라. 이거는 source 약자이고요. 이건 destination 약자예요. 그러면 이 원본을 이쪽으로 복사해라. 이렇게 생겼어요. 그거는 생략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copy할 때 조금 어려운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도스 세대가 아닐 테니까 도스에 copy 이런 명령어가 있어요. copy 그냥 AA 이렇게 써놓으면 이거 그냥 copy해 올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copy해라. C 드라이브 밑에 있는 AA 밑에 있는 bb.txt 이렇게 쓰면은 여기 있는 파일을 그냥 복사해봐요. 이게 원본이에요. 뒤에가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점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도스 같은 경우 이런 명령어가 허용이 되는데 리눅스에서는 이게 안 돼요. 카피한 다음에 무엇을 어디로 이렇게 반드시 분명하게 써줘야 돼요. 무엇을 어떤 파일을 어디로 이렇게 반드시 써줘야 카피 명령어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도움말을 볼 때 참고해서 보세요.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 대괄호가 있으면 옵션을 생략할 수 있지만 대괄호가 없으면 옵션 생략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점점점은 뭐다? 중복을 허용해준다 이런 의미고, 그 다음에 도움말을 볼 때는 그냥 이렇게 보면 되죠. 여러분이 지금 어떤 리눅스를 쓰느냐에 따라서 도움말이 한글 도움말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man 한 다음에 ls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에요? 이건 매뉴얼의 약자예요. man 한 다음에 여기다가 명령어를 쓰세요. 그러면 그 명령어의 도움말을 볼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굳이 또 힌트를 하나 더 드리자면 여기에 명령어를 간단하게 명령어 쓰시고 마이너스 헬프 이렇게 써도 돼요. 그 다음에 그 명령어의 정보를 보려면 info 한 다음에 여기다가 명령어를 써보세요. 그렇게 해도 볼 수 있어요. 이거 안에 들어갔을 때 빠져나오는 명령어는 Q예요. Q. 여기 안에 들어갔을 때 도움말에서 종료를 하고 싶으면 Q를 누르세요. 아시겠죠? 오늘 리눅스 명령어 형식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어요. 리눅스 명령어 형식이 명령어가 너무 많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옵션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걸 다 일일이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적으로. 우리가 영어 공부 잘하려고 빨리 하려고 여러분 사전을 통으로 외운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학교 다닐 때 가끔 그런 친구들이 있었죠. 난 영어의 도사가 될 거야. 영어를 중국하고 갈 거야. 그래서 사전을 다 외워버리겠다고 덤비는 친구들이 있어요. 말이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리눅스에서도 명령어가 정말 많기 때문에 명령어를 외운다는 건 불가능하고요. 찾아서 쓸 줄 알면 돼요. 그 찾아서 쓰는 방법이 도움말을 보는 방법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자, 도움말을 보면 대괄호로 되어 있다. 이거보다 이 대괄호는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의미고, 자 점점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건 중복 허용해준다 또는 없어도 된다. 보통 디렉토리를 나타낼 때는 생략이 되면 현재 위치를 나타내요. 바로 점이에요. 점. 다시 점 하나는 어디? 현재 위치. 두 개는 부모 디렉토리를 나타내요. 아시겠죠? 오늘 리눅스 명령어 형식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눅스에서 파일 다루는 얘기 해볼게요. 파일 다루다라는 건 뭘까요? 파일을 만들고 지우고 복사하고 삭제하고 이름 바꾸고 이렇게 5개. 아시겠죠? 해봅시다. 파일 다루는 건 뭐다? 생성. 파일을 생성. 그 다음에 복사. 그 다음에 삭제. 그 다음에 이동. 그 다음에 이름 바꾸기. 오늘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파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디렉토리라고 그러죠. 자, 윈도우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디렉토리는 폴더예요. 폴더. 우리는 이제 리눅스를 공부할 거니까 폴더라는 표현보다는 디렉토리라고 쓰자고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파일이 더 큰 개념이에요? 디렉토리가 더 큰 개념이에요? 솔직하게 지금 생각을 얘기해 보세요. 괜찮아요. 틀려도. 예, 저랑 듣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서 지금 2명이 손 들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디렉토리가 더 크대요. 사실은 파일이 더 큰 개념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틀렸죠? 자, 나중에 이제 우리는 분리를 제가 해드릴 건데 왜 이렇게 되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리눅스는 이렇게 생겼어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렇게 분리를 해요. 모든 것을 자, 파일로 간주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모든 것을 파일로 취급해요. 그래서 파일은 당연히 파일이고요. 디렉토리도 파일이고요. 하드디스크도 파일이에요. 이상한가요? 파티션도 파일로 보고요. 키보드도 파일이고요. 모니터도 파일이에요. 프린터도 파일이고요. 이해가 되셨어요? 모든 것은 다 파일로 보고 얘기를 일처리를 합니다. 이건 처음에 여러분이 지금 듣기는 좀 어색한데 나중에 하나씩 얘기를 듣다 보면 왜 그게 유리한지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어쨌거나 모든 것은 다 파일로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디렉토리도
파일의 한 종류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파일을 다룬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렉토리를 다룬다라는 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예. 자, 그걸 생각을 하시고 해봅시다. 파일을 생성을 할 때, 먼저 디렉토리를 생성할 때는 어떤 명령을 쓸 거냐면 make 디렉토리 이걸 쓸 거예요. 이거의 반대는 뭐냐면 remove 디렉토리 rmdir 이렇게 쓸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파일을 생성을 할 때는 우리가 보통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할 거죠. 근데 vi 에디터를 통해서 생성하는 방법이 있고요. cat이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서 파일을 생성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편법이긴 하지만 파일 사이즈가 아무것도 없는 파일을 만들 때는 터치해서 파일을 만들 수도 있어요. 제가 이거 하는 것들은 모두 다 실습을 통해서 화면을 보여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동영상은 제가 얼굴 나오고 하는 동영상은 개념적인 걸 먼저 이해를 하는 얘기예요. 자, 복사는 어떻게 할 거냐면 복사는 copy라는 명령을 쓸 거예요. 아시겠죠? copy라는 명령을 쓸 거고요. 삭제는 remove rm 명령을 이렇게 쓸 거예요. 그 다음에 파일을 이동시킬 때는 move를 쓸 거예요. mv 이렇게 쓸 거고요. 이름을 바꾸는 명령어는 뭐냐면 rename 이걸 써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명령어 벌써 다 나왔어요. 자, 디렉토리를 만들고 디렉토리를 지우고 에디터예요. 빈 파일을 열어서 파일을 만들 수 있고요. cat 명령어로도 파일을 생성할 수 있어요. 터치. 그 다음에 카피할 거고 삭제할 거고 이동할 거고 이름을 바꿀 거예요. vi 하고 그냥 엔터 쳐서 파일을 처음에 생성을 하잖아요. 그럼 이건 이름 없는 파일이에요. 그래서 w 한 다음에 여기다가 파일 이름을 저장하면 파일 이름이 생겨요.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at 명령어는 원래 cat은 파일의 내용을 보는 거예요. cat 한 다음에 AA 이러면 이 AA에 있는 파일을 보여달라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꺽쇠를 하게 되면 cat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커서가 그냥 여기서 가만히 있어요. 이럴 때 여기서 어떤 내용을 저장한 다음에 이렇게 누르면 파일이 이 내용이 여기에 쏙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제가 쓰면은 이거는 컨트롤 D라는 의미예요. 자주 나오는 건 컨트롤 C, 컨트롤 Z예요. 아시겠죠? 이거는 카렛이라고 있고요. 의미는 키보드로 나타낼 때는 컨트롤 키를 나타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터치는 원래는 뭐 어떤 거냐면 파일을 이렇게 툭 말고 툭 터치하는 거예요. 파일의 접근 시간을 바꿔주는 명령어인데 터치한 다음에 A 했을 때 A의 시간을 현재 시간으로 바꿔버려요. 이 접근 시간을. 근데 A라는 파일이 없으면 그냥 빈 파일, 사이즈가 0인 파일 하나 만들어집니다. 파일 카피할 거고요. 파일 카피할 때는 자 A를 슬러시 점만 두 개 찍으면 위에다가 복사해라 이런 뜻이죠. 복사할 때 이거 제가 실습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중에서 다 똑같이 나오는데 rename만 얘기해보죠. rename만. 이 rename은 명령을 쓸 때 이런 식으로 써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rename AA, BB, AA 이렇게 써요. 명령어를.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AA라는 파일을 BB로 바꿔라. 원본은 AA다.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rename 명령어를 실제로 잘 안 씁니다. 뭘 쓸 거냐면 MV를 많이 써요. MV, AA, BB 이러면 돼요. MV는 원래 뭐 하는 거냐면 이동하는 거거든요. 이동하는 건데 그 안에 어떤 기능이 있냐면 이름을 바꾸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동하면서 이름을 바꿔버려요.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이름을 바꿀 때 이렇게 써요. 아시겠죠? 어떻게 한다? 잘 안 쓴다. 잘 안 쓴다. 뭘 가지고 쓴다? 이동하는 move 명령을 많이 쓴다. 또 잘 안 쓰는 게 또 있어요. rmdir, remove 디렉토리를 잘 안 씁니다. rmdir은 rm 명령을 쓸 때 -r 옵션을 쓰면 디렉토리를 지울 수 있어요. 그래서 rmdir 명령어보다는 rm-r을 더 많이 씁니다. 아시겠죠? 이거 이렇게 많이 쓴다라는 거 기억을 하십시오. 자, 됐죠? 그 다음에 옵션 3개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정말 자주 쓰는 옵션 3개. 자, 3개. 첫 번째, -r이 있어요. r.
저기 앞으로도 계속 등장을 하니까 사전적인 의미를 좀 이렇게 제가 미리 하나 적어드릴게요. 자, 다른 데서도 비슷한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다른 명령어들에서도요. 그 다음에 F. 자, 이 사실은 그 안에 명령어 옵션들이 굉장히 더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딱 3개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앞으로 파일을 다룰 때, copy, rm, mv 명령어 다룰 때 계속 등장하는 명령어들이에요. 자, 이거는 뭐예요? 리커시브는 이런 뜻이에요. 내가 현재 디렉토리가 있으면 그러니까 윈도우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폴더를 지우게 되면 그 안에 있는 폴더 안에 있는 애들도 다 같이 지워지죠. 같이 삭제가 되죠.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은 폴더 안에 들어가서 내용을 다 지우고 그 다음에 폴더 지우고 이렇게 해야 돼요. rmdir 같은 그 명령어는 rmdir로 뭔가를 지우려고 하면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물어봐요. 따져요. 안 지워져요. 그래서 rm-r 옵션은 이걸 뭐 하는 거냐면 안에 있는 것까지 순차적으로 다 이렇게 지워줘요. 그러니까 하위에 뭔가 있는 것들까지 다 포함하는 작업이에요. 하위 디렉토리 포함 이렇게 해석이 돼요. 이거는 -r은 리커시브는 인터랙티브는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지워라 rm-i 한 다음에 a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얘가 물어봐요. 너 진짜 지울래? yes. 그러면 지울 거고 no 하면 안 지워요. 우리 윈도우에서 파일 지울래? 진짜 지울 거냐고 물어보죠. 마치 그런 기능이에요. 인터랙티브가 뭐냐면 사전을 찾아보면 상호작용하는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컴퓨터에서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대화형 모드. 내가 어떤 일을 할 건데 명령을 내리면 컴퓨터가 다시 물어보고 내가 거기에 따라서 답을 하면 움직이는 거죠. 네, 그거예요. 자, 대화형 모드예요. 그 다음에 포스는 어우씨, 그 친구 포스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씨, 포스가 장난이 아닌데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거는 어떤 강제적으로 권력 이런 걸 의미하죠. 이거는 강제예요. 강제. 여기다가 I 그러면 물어볼 것이고 F 그러면 얘는 묻지 않아요. 그냥 지워요. 아시겠죠? 묻지 않고 그냥 지웁니다. 자, 요 3개의 옵션들은 여러분들이 이 명령어 말보다 다른 거 할 때도 계속 비슷한 의미로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적어봤어요. 요 의미를 같이 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조심해야 될 건,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실습에서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런 게 돼요. 여러분, 자, 봐보세요. copy AA BB. 자, 보세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AA를 BB로 복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똑같은 거 AA랑 똑같은 내용이 하나 BB가 생겨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에 똑같은 BB라는 파일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덮었을 거냐 말 거냐. 이럴 때 똑같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I. 그러면 똑같은 게 만약에 있다 그러면 정말 덮었을래?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없으면 그러니까 물어볼 거고, 그러니까 똑같은 게 있으면 덮었을 건지 물어볼 거고, 만약에 이게 디렉토리면 이게 그 디렉토리 아래로 복사가 돼요. 이게 아시겠어요? 그 디렉토리 아래로 복사가 됩니다.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카피하면서 이름을 바꿀 수도 있어요. 복사하면서 어떤 기능이 되냐면 이름 바꾸기도 돼요. 이름 바꾸기가 가능해요. 복사하면서 이름 바꾸기도 돼요. 그 다음에 옮기면서 이름 바꾸기도 돼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동하면서 이름 바꾸기도 가능해요. 아시겠죠? 이런 일들이 명령어 한 번으로 다 실행이 되는 겁니다. 리눅스에서 파일 산다는 것보다 파일을 만들고 복사하고 지우고 그 다음에 이동하고 이름 바꾸고 이거예요. 명령은 make 디렉토리 rmdir을 잘 안 쓴다고 했잖아요. 이거들을 잘 안 쓰고 뭘 쓴다? rm-r 쓸 거고 그 다음에 에디터 다른 거 파일 내용을 보는데 만들 수도 있어요. 터치는 원래 접근 시간을 바꿔주는 건데 이용을 해서 파일을 생성할 수도 있어요. 사이즈가 제로예요. 복사하는 거 옵션 3개 그대로, 지우는 것도 그대로, 이동하는 거는 파일을 다른 데로 옮겨라는 거예요. 옮겨라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리네임은 이름을 바꾸라는 명령어를 잘 안 쓴다고 그랬어요. 이걸 많이 씁니다. 이거를 실습으로 다시 제가 보여드릴 거고 하나 또 말씀드렸어요. 뭐라고요? 파일 더 큰 개념이다. 뭐보다? 디렉토리보다.
디렉토리가 더 큰 개념이 아니라 파일의 한 종류에 속하는 거예요. 디렉토리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파일 다루기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눅스에서 파일을 어떻게 분류를 하는지 얘기를 해볼게요. 모든 것은 다 파일로 취급한대요. 근데 어떻게 분류를 할 수 있는지 해보도록 하죠. 크게 보세요. 파일이라고 하는 이 분류로 보면 자,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먼저 일반 파일과 특수 파일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먼저 일반 파일을 어떻게 분류를 할 수 있냐면 먼저 텍스트 파일과 바이너리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텍스트 파일은 뭐겠어요? 우리가 그 열 수 있는 거, 그러니까는 윈도우식으로 얘기하자면 메모장으로 열려서 볼 수 있으면 이건 텍스트 파일이에요. 바이너리라고 하는 거는 이진 파일이죠. 그러니까 실행할 수 있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exe 파일 같은 거, 닷컴 같은 거 이런 게 바이너리예요. 그러니까 시연어 공부를 해봤으면 컴파일 과정을 거친 이후의 파일, 목적 파일 이후의 파일을 바이너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특수 파일이 있어요. 특수 파일 중에서 자 디렉토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장치 파일이 있어요. 장치 파일. 요게 이제 좀 생소할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게 좀 생소할 건데 자, 장치 파일은 다시 두 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블럭 장치 파일, 블럭 장치 파일과 블럭 디바이스와 캐릭터 디바이스로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이게 여러분들 지금 봐서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는 게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하세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리눅스상에서 시스템 프로그램을 하거나 또는 커널 관련돼서 뭔가 일을 하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 지금 입문자 입장에서는 블록 디바이스라고 그러면 이거 생각하세요. 그냥 저장 장치를 생각하세요. 저장 장치. 뭐 있어요? 하드디스크, 그다음에 뭐 CD-롬 이런 거 저장 장치가 블록 디바이스예요. 블록 단위로 하는 거. 그다음에 문자 단위로 하는 거 캐릭터 디바이스인데 이게 키보드 같은 거 이런 게 캐릭터 디바이스예요. 아시겠어요? 캐릭터 디바이스. 터미널 같은 게 캐릭터 디바이스예요. 이런 게 캐릭터 디바이스예요. 파일을 분리를 하면 이렇게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진짜 알아야 되는 건 이거예요. 링크 파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링크 파일인데요. 파일 분리는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자, 이렇게 할 거고 링크인데 이 링크는 두 가지가 있어요. 링크는 어떻게 두 가지가 있냐면 첫 번째 자 하드 링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드의 반대 자 소프트가 있어요. 소프트 링크. 소프트 링크를 다루면 뭐라고 하냐면 심볼릭 링크라고 해요. 심볼릭 링크라고도 해요. 이거 같은 말이에요. 하드 링크는 뭐냐면 이렇게 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 제가 이제 그 코드로 보여드릴 거예요. 카피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카피했어요. 카피 A, B.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거죠. 카피했어요. A, B. 그러면 A라는 파일을 B로 복사한 거죠. 그러면 똑같아요. 얘가. 그 다음에 카피가 아니라 링크를 걸 거예요. 제가. 링크 A, B. 이렇게 하면 B라고 하는 게 생겨요. 그런데 카피랑 링크의 차이는 뭐냐면 카피와 링크의 차이는 뭐냐면 얘는 완전히 새로운 파일이 하나 복사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파일이 하나가 복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복사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지금 공부를 하실 때 C++ 혹시 공부를 하셨나요? C++ 공부를 하셨으면 레퍼런스 변수 들어보셨어요? 레퍼런스 변수예요. 이게. 그러니까 A라고 하는 B라고 하는 이 공간이 새로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 만들어져요. 아시겠어요? 새롭게 하나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똑같은 걸 가리키고 있어요. 같아요. 번지수가 같아요. 쉽게 말해서. 하드 링크는 뭐다? 이거는 레퍼런스 변수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레퍼런스 변수는 혹시 프로그램을 하지 않고 이거 바로 공부를 했으면 약간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래도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그럼 뭐냐면 이거는 포인터 변수예요. 얘기를 하자면 포인터 변수예요. 그러니까 ln 한 다음에 -s 이렇게 하거든요. a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D 이렇게 하면 이게 달라져요. 제가 이 과정을 이걸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여기는 B라고 하면 안 되겠군요. C라고 해야 되겠군요. 자, C라고 해놓고 C라고 해놓고 제가 이걸 한번 그림으로 그려드릴게요. 이거를 그림을 일단 한번 그려볼게요. 그려봅시다. 한번 그려볼게요. A가 있죠. A가 여기 A가 있어요. 그 다음에 카피했으니까 B는 이렇게 하나 다시 만들어져요. 여기가 A가 있고요. B는 이렇게 만들어져요. 내용은 당연히 똑같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자 A, C죠. C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C는 하나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C는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공간이 따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A라는 공간을 같이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D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겨요. D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D는 아시겠어요? 이게 심볼릭 링크예요. 그러니까 크기를 따지자면 얘가 만약에 좀 크게 얘기를 해서 자 예를 들어서 얘가 10메가다. 그럼 이것도 똑같이 10메가겠죠? 그 다음에 C를 용량을 봐도 얘도 10메가겠죠? 근데 D는 몇 메가냐면 1K예요. 얘는 1kB예요. 왜 1kB냐면 얘는 얘가 있는 위치 주소값만 가지면 되거든요. 얘가 있는 번지수가 1200번지면 얘가 1200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더 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시연으로 얘기하자면 이게 포인터 변수란 말이에요. 이게 심볼릭 링크라고 부르고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LL 명령어로 보면 맨 뒤에 화살표로 이렇게 보여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있을 거예요. 화살표 누군가를 가리키고 있을 거예요. 이 표시가 뭐냐면 인도식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인도식으로 요거 뭔지 아세요? 네, 바로가기 아이콘이죠. 아시겠어요? 이게 바로 바로가기 아이콘이에요. 무엇이? 이 심볼릭 링크, 다른 말로 소프트 링크는 윈도우식으로 얘기하자면 바로가기 아이콘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두세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리눅스에서 파일을 분리를 할 때 다 지금 지워버렸는데 뭐다? 그대로 이렇게 안 되니까 한번 써보죠. 맨 위에 일반 파일에서는 뭐가 있어요? 텍스트와 바이너리가 있었어요. 그랬죠? 그 다음에 특수 파일에서는 뭐가 있었다? 맨 위에 디렉토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장치 파일, 디바이스가 있었어요. 장치 파일은 다시 뭐가? 블럭 디바이스와 캐릭터 디바이스가 있었어요. 자, 캐릭터 디바이스가 있어요. 이렇게 파일들을 분리를 하고요. 나중에 여기 가서는 제가 이거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할 거예요. 조금 더 할 얘기가 남아 있고요. 디렉터리도 하나의 파일로 분류를 한다. 이 전체가 파일이라고 하는 걸로 분류가 됐었어요. 그 다음에 링크 파일이 있는데 링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심볼 링크와 소프트 링크. 소프트 링크, 다른 말로 심볼릭 링크예요. 하드 링크와 소프트 링크 두 가지가 있는데 하드 링크는 자, 심플풀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레퍼런스 변수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복사와 링크의 차이는 뭐다? 복사는 완전히 새로운 게 하나 더 만들어지는 거고요. 완전히 새로운 게 하나 더 만들어져요. 링크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뭐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원래 있는 걸 그냥 다른 이름을 하나 더 쓰자. 이렇게 하는 게 링크, 하드 링크. 이렇게 하드 링크. 그 다음에 S 옵션을 붙여주면 소프트 링크인데 이거는 뭐다? 우리 윈도우식으로 얘기하자면 바로가기 아이콘. 시연으로 얘기하자면 포인터. 아시겠죠?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하면 여기서 D를 실행을 하면 이게 만약에 실행 파일을 한다면 D를 실행을 하면 D가 실행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얘는 얘 번지수 가지고 가서 이걸 실행하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죠? 리눅스에서 파일을 이렇게 분리를 하고요. 링크에 대해서도 봤어요. 소프트 링크, 하드 링크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봤어요. 아시겠죠? 이거 혹시 잘 안 되면 다시 보기 아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